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내가 깜빡깜빡하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좀 굳은 느낌이야. 말이 순간 꼬였던 것 같은데 그냥 피곤해서겠지.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넘기죠.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나이 탓으로만 보기엔 아까운 신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리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뇌혈관이 막히는 문제는 완벽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뇌경색이 의심될 수 있는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지,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들을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름 루틴과 생활 루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 한 달 안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지갑을 꺼내면서도 내가 뭘 사러 왔지? 하고 잠깐 멈칫했던 순간 계단을 내려오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순간 빠져서 어? 하고 난감했던 순간 가족이 말 걸었는데 대답하려다 발음이 잠깐 어색해져서 아, 내가 왜 이러지 했던 순간 평소와 다르게 한쪽 얼굴이 뻣뻣하거나 젓가락질이 어색한 느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잠을 못 자서 그래. 원래 나이 들면 그렇지. 맞아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수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복되는지, 갑자기 생겼는지, 한쪽에만 나타나는지예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단정은 못해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덜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막힌다는 표현이 무섭죠. 하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유로 해볼게요. 집에 수도관이 있다고 치면 물이 깨끗하게 잘 흐르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물이 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이 퍽 하고 약해지거나 아예 툭 하고 막힐 수 있잖아요. 뇌혈관도 비슷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전이라는 피 덩어리가 잘 생기는 환경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운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벽히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바꾸면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뇌혈관 문제는 단지 한 번 아픈 병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느낌. 계단에서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끔은 물잔을 들다가 놓치는 느낌. 이게 반복되면 일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말과 판단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오거나 단어가 순간 떠오르지 않는 느낌.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족의 생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원, 재활, 통원, 약, 식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리듬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게 관리하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원인들이 혈관 환경을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피가 끈적해지는 생활입니다. 비유로 하면 맑은 물은 잘 흐르지만 설탕 많이 탄 시럽은 흐름이 무겁죠.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밤에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도 보충을 못하거나 움직임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피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장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멍한 느낌 있죠? 그때가 바로 몸이 건조했던 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벽에 때가 끼는 생활입니다. 기름때 낀 프라이팬. 생각해보세요. 그냥 물로는 잘 안 닦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지죠. 혈관도 비슷합니다. 짠 음식이 많고 가공식품이 작고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습관이 지속되면 혈관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증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생활입니다. 불씨는 작아도 계속 남아있으면 연기가 납니다.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흡연, 잦은 음주, 만성적인 과식이나 야식, 이런 것들이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산 균형이 무너지는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오죠. 오메가3, 오메가6. 쉽게 말하면 좋은 기름도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하면 소금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짜듯이 어떤 지방산도 필요하지만 한쪽이 과하면 몸이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큽니다. 위험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습관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결 파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름을 끊어라가 아닙니다. 기름을 바꾸고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선택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이요. 올리브유는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고 산화에 비교적 유리한 편이라 식단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생활 장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냉장고 열었을 때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있죠? 거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더하면 맛도 고소해지고 포만감도 올라가서 군것질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루틴을 제한한다면 무리하지 않게 두부나 샐러드, 나물 무침에 작은 숟가락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볶음은 중불 정도로 짧게 하시고 튀김처럼 높은 온도는 자주 하지 않는 쪽을 권고합니다. 좋은 선택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기름은 생으로 권고합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산화가 빨라질 수 있어서 나물 무침, 비빔밥, 국에 불 끄고 마지막에 한 바퀴 도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체감 변화를 현실적인 톤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분들은 속이 덜 더부룩하다, 변이 편해졌다 같은 체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만 바꿔도 도움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체감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루틴입니다. 아침 물 한두 컵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만 마셔도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건조했던 몸에 윤활유를 넣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식후 10분만요. 30분 걷기가 부담이면 식사 후 10분씩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혈류는 정체될 때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생선이나 견과입니다. 주 2, 3회 정도, 한 줌 정도요. 등푸른 생선, 호두 같은 식품은 오메가3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피하면 좋은 조합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대신
가능하면 피하기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린이나 쇼트닝, 더하기 빵이나 과자 습관입니다. 가공 유지가 많은 조합은 트랜스 지방 섭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먹을수록 혈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튀김을 여러 번 쓴 기름으로 자주 먹기입니다. 기름은 고온을 반복하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기름 냄새가 텁텁하고 색이 진한 튀김은 빈도를 줄이는 쪽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늦은 밤 라면이나 야식, 더하기 수면 부족입니다. 이 조합은 다음날 컨디션을 망치고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애매하게 불안할 때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의심 신호를 빨리 포착하기 위한 체크입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웃어보기입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잘 안 올라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팔 앞으로 뻗고 10초 버티기입니다. 한쪽 팔이 툭 떨어지거나 힘이 급격히 빠지면 주의하세요. 세 번째, 간단한 문장. 또박또박 말해보기입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갑자기 꼬이거나 말이 이상해지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활 팁 하나. 최근 복용 중인 약 목록, 혈압약, 당뇨약, 혈액 관련 약 같은 것들을 휴대폰 메모나 종이에 적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얼굴 한쪽 처짐, 웃을 때 비대칭,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짐, 말이 갑자기 어눌해짐, 발음이 이상해짐,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임, 어지럼이 심해서 걷기 어렵고 균형이 무너짐, 평생 처음 같은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옴. 이럴 땐 참지 마세요. 전화할 때는 짧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에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3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로 넘기지 말고 반복되고 갑작스럽고 한쪽에만 나타나면 의심해보기. 기름은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 올리브유는 활용하고 들기름은 생으로 권고합니다. 물 한 컵, 식후 10분 걷기 같은 작은 루틴이 쌓이면 몸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식탁 위에 올리브유 하나, 냉장고에 들기름 하나, 그리고 내일 아침 물 한 컵부터 이 작은 루틴이 불안을 관리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의 작은 선택은 분명히 쌓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